반갑습니다. 더 맑은 보상TV 김주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질환, 그 중에서도 병원에서는 분명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정작 보험사에서는 협심증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기막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변이형 협심증이나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청구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핵심 정보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심증이라고 하면 단순히 혈관이 기름때로 꽉 막혀 있는 상태만을 떠올리십니다. 그리고 보험사 역시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환자분들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식은땀, 호흡 곤란을 겪고 응급실이나 순환기 내과를 찾아 검사를 받습니다. 주치 선생님은 증상과 심전도, 약물 반응 등을 종합해 협심증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해 주죠.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입해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청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에서 현장 심사가 필요하다며 손해사정인을 보냅니다. 그들은 병원 기록을 샅샅이 뒤진 후에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객님,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를 보니 혈관이 50% 이상 막히지 않았어요. 이건 협심증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거나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았으니 경미한 흉통에 불과합니다. 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료자문을 통해 병원의 진단 코드를 질병이 아닌 단순 흉통 R07.4 코드로 변경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의사가 질병이라고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가 만든 기준으로 내 질병이 아니다라고 부정당하는 상황 말입니다. 손해사정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은 의학적으로도 약관적으로도 맹점이 많습니다. 특히 변이형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혈관이 순간적으로 경련을 일으켜 수축하는 연축이 원인입니다. 평소에는 혈관이 깨끗해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험사는 혈관이 좁아져 있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데요. 이는 이 질병의 본질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또한 I20.9 진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관 어디에도 혈관이 어느 정도 이상 막혀야만 보상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약관은 의사의 진단과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인데요. 실제로 혈관 협착률이 3에서 40% 정도로 낮더라도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고 심전도상 허혈 소견이 보이거나 약물에 반응한다면 이는 임상적으로 충분히 협심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험사가 내세우는 의료자문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써줄 자문의사에게 기록을 보냅니다. 한 번 시행된 자문 결과가 부지급으로 나오면 이를 뒤집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 초기부터 혹은 현장 심사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내 진단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도 협착률이 40%에 불과했고 연축 유발 검사도 하지 않아 지급을 거절당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자의 통증 패턴을 분석하고 심전도상 미세한 변화를 찾아냈고 주치의 선생님께 의학적 타당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소견을 보완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3천만 원 전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진단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닙니다. 거대 보험사의 논리에 맞서 내 권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협착이 경미하다, 확진 검사가 없다라는 말에 위축돼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질병은 단순한 흉통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심장질환이 맞습니다. 더 맑은 보상TV는 여러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꽁꽁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연이었습니다.